여러분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책을 선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뭘 선물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결혼하고 생일하고 하면은 뭐 돈 줄 겁니까? 아, 돈도 줘야지.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복리 35% 정도 되는 전략이고요. 매우 간단한 전략인데 매우 위력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9월 말에 또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진짜로 완전 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썼습니다. 그냥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따라하면 되고요. 퀀터스 백테스트 화면까지 같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맨 끝까지 가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복리 15세가 20% 그리고 MDD 10% 미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10월부터는 초보가 보이면은 그냥 이 책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를 가든지 한 10권 정도 갖고 다니시다가 초보다 초보 하면은 한 권씩 휙 이렇게 던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활라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다 10권씩 사가지고 초보다 하면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부터는 매일 모든 생일, 명절, 기념일, 승진, 취업, 입학, 졸업, 결혼, 출산 축하 시 이 책을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생일입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고 선물을 주시면 돼요. 아이고 승진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 책을 선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그들이 필요한 건 이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자, 이 정도 이제 홍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력적인 전략이 몇 개 나오죠. 이 책은 이제 가치 지표, 성장 지표를 분석합니다. 제가 우량주 지표는 뺐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초보들한테. 예, 그래서 여기 전략 중에서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초보한테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개 팩터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이 팩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략을 2분 만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기업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겠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뭐 예를 들면 원자재라든지 뭐 인건비의 일부 이렇게 빼게 되고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비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직들의 인건비 같은 것도 있고, 뭐 광고 비용도 있고, 소모품비도 있고, 가게를 임차하는 비용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다 빼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기타 이익과 비용을 빼고 세금도 내고 하면은 남는 게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면은 PSR라는 지표가 나오고, 시가총액을 매출 총이익으로 나누면은 PGPR라는 지표가 나오고,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은 포어라는 지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퍼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4개 지표가 우수한 기업의 주식이 좋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퀀터스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퀀터스 관련 언급할 내용은요. 지금은 가능한 게 개별주 백테스트, 10분위, 그리고 종목 뽑기, 요게 가능합니다. 특히 10분위 이 테스트는 딴 데서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몇 개 지표도 추가하고 있고, 기능도 추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적, 동적 자산 배분도 이제 슬슬 기능이 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적 자산 배분, 듀얼 모멘텀, VA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만간 LA도 붙고, DA도 붙고, 여러 개 더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퀀트킹 이상의 기능은 지금 벌써 도달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알로케이트 스마트리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자산 배분, 뭐 동적 자산 배분, 그리고 종목 퀀트 전부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동 매매도 그 후엔 추가가 될 건데.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 지분 투자를 요번에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내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 최고네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같이 했고요.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백테스트를 제가 이 채널에서 주로 이걸로 돌릴 겁니다. 몇 개 노하우,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가치 지표와 모든 지표의 기준은 최신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퍼 같은 거를 시가총액 나누기 최신 분기의 순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최신 분기라 하는 게 4분기 합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분기 흑자 연간 적자 기업은 우리는 흑자 기업으로 봅니다. 최신 분기만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종목을 뽑았는데 적자 종목을 제거를 했는데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백테스트를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백테스트 가보자. 가면은 이제
한국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은 저는 한국은 보통 0.5%로 넣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기본 필터에 우리 5대 사회학 필터가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 사회학은 이제 중국 상장 기업, 두 번째 사회학 적자 기업, 세 번째 사회학 관리 종목, 네 번째 사회학 지주사, 다섯 번째 사회학 금융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주주들이 뭐 상속이나 이제 절세 탈세를 위해서 만든 그런 이상한 베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주는 이제 금융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투자한 지분 투자자들이나 이제 그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편의는 별로 봐주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냥 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입니다. 이 다섯 개들은요. 일단 빼고요. 물론 금융기업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이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팩터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이 팩터들이 있죠. PSR, PR. 그러니까 여기서 요 네 개 팩터에 각각 순위를 계산한 다음에 그 평균 순위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콘터스가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가가지고 분기별 리밸런싱을 하고 한 20년 정도 한다라고 하고 최고 20개 종목을 뽑아라라고 하고 요 팩터들 맞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백테스트 실행을 누르면은 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결과를 당연히 이미 뽑아놨죠. 뽑아놨는데 보면 여기 복리 36%가 나옵니다. 매우 좋고요. 보시다시피 코스피를 가볍게 능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DD는 61%,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큽니다.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최근 3년, 5년, 10년에도 이제 계속 초과 수익이 유지가 되는가,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최근 3년, 5년, 10년에는 초과 수익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3년에는 17%, 최근 5년에도 15%, 최근 10년에도 18%그 정도 되니까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초과 수익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17년과 19년에는 그 우리의 전략이 그 벤치마킹 코스피보다 수익이 나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스트 10 드로우다운을 보면은 2008, 9년에 그때 한번 60% 깨졌고 2019년, 20년 코로나 때 50% 깨졌고 그리고 이제 20% 이상 깨진 구간이 꽤 있습니다. 한 2년에 한 번은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그냥 통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을 하고 더 주식 비중을 이런 전략으로 굴리라라고 제가 제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때 구간엔 별로 안 좋았고요. 전략이 안 좋았고 보면은 월별 수익을 보면 고통스러운 때가 나옵니다. 리만 때 한 달 만에 33% 깨졌고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20% 그리고 올해 6월, 작년 11월 그리고 2018년 10월도 수익이 매우 안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달 만에 와장창 깨지는 사례가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소형주로 돌린 거예요. 소형주는 제가 거래 비용을 1%로 늘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 비용이 여기서 0.5를 1%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복리 수익이 많이 안 올라갔어요, 39%. 똑같이 0.5%로 하면은 복리 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MDD, 소형주 MDD가 전체 주식 MDD보다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59%.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최근 3년, 5년, 10년에도요, 이 초과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과 수익이, 그러니까 20년을 보면 34%인데, 10년을 봐도, 최근 10년에도 32%, 최근 5년에 25%, 최근 3년에도 38% 계속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에도 20% 초과 수익이 있고요. 장은 23% 빠졌는데 우리는 3%밖에 안 빠졌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2017년만 안 좋았어요. 코스피가 21% 올랐는데 이조량은 10% 마이너스이고요. 나머지에는 근데 이 조량의 수익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높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치, 요때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얻어 터진 구간들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PPT로.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소형주 할 때 제가 부채 비율 필터를 넣었어요. 망하는 기업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퀀터스에 이제 커스텀 필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시가총액 이제 하위 20% 이건 이해되시죠? 하위 20% 이렇게 하면 소형주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필터를 넣을 때 부채 비율을 넣으면은 여기서는 200%를 넣으면 안 돼요. 퍼센트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그 상위 또는 하위 10% 20% 기업들을 빼고 진행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값을 넣어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절대 값이 200% 미만일 때만 우리의 백테스트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회 사회악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만 빼도요, 복리수익이 한 7% 정도 올라갑니다. 네, 진짜 그래요. 복리수익이 한 7% 정도, 네, 올라가고요. 참고로 이 퀀터스의 생존 편향은 없어요. 예,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그 국제 데이터는 3대 데이터 벤더 중 2개 쪽에서 매수를 해왔고, 그리고 국내 데이터는 이제 퀀티와이즈인가? 뭐 그런 데서 사와가지고 데이터 퀄리티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이 당연히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수정을 이미 했습니다. 좀 이상하고 틀리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이 4개 지표가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레이트 팩터 이런 거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밸류 팩터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PBR 필터 이런 것도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여기 나오는 PCR, PFCR 이런 것도 not bad입니다. not bad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주 수익률 이런 필터들도 상당히 좋은 필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굳이 이 포어랑 PSR과 포어랑 PGPR로 하는가?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바로 요 표 있잖아요. 이 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4개의 지표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가치 지표는 한국에서 상당히 위력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미국으로 백테스트 돌려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먹히기는 하는데 위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하나 까먹었네요. 이게 이제 한국 결과거든요. 요게 이제 한국 결과인데 요게 10분위 결과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4개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로 랭킹을 나눠가지고 이제 상위 10% 기업에 투자했다 하면 30% 벌 수가 있었고, 그 다음 10%, 31%, 그 다음 28% 하면서 그 후에는 쭉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포어, PGPR, PSR 지표들이 가장 안 훌륭한 기업들에 투자하면은 이제 망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자, 이 10개 있잖아요. 이 10개 평균을 내면은 복리 18%가 나와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하는데, 그게 여기는 바로 그 5대 사회학 필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회학 필터를 안 넣으면은 복리 11% 정도 나와요, 이게. 최근 20년 동안에. 근데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중국 기업, 얘네들을 빼면은 복리 수익이 11%에서 18%로 약 7% 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지표들이 미국에도 먹히긴 하는데 위력은 좀 떨어진다. 한국은 지금 매우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채널이 원래 사실 알고 보니까 퀀트 채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퀀트 전략들을 제 책이 나오기 전에 많이 스포일러식으로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도 책 사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초보자들한테 여러분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책을 선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뭘 선물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결혼하고 생일하고 하면은 뭐 돈 줄 겁니까? 돈도 줘야지. 그래도 이 책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유익했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오늘은 PPT 자기적으로 클릭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는데,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